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직에 취임한 지 딱 1주년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삼성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1주년을 맞아 찾은 곳은 축하 행사장이 아니라 법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이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직에 취임한 지 벌써 1주년이 됐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27일이 이재용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 타이틀을 단 날이고요. 네. 오늘이 27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삼성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시장에서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겨울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미래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면서 네. 뉴 삼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행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역시 이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장은 초격차 기술 확보로 삼성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틀 전에 기술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에 앞서 지난해 유럽 출장 직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은 유명하죠.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면 이재용 회장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 잡고 3주기인 이틀 전에 25일 반도체 사업 성지인 기흥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기흥 캠퍼스는 디램 시장 1위 달성 등을 이뤄낸 삼성 반도체가 태동한 곳이죠. 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반도체 초격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챙기면서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희 선대 네. 회장은 뭔가 관개토대왕,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네. 장수왕이 떠오르는데 그러네요.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투자도 따라와야겠죠.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는 올해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95% 급감했는데 네. R&D 투자는 오히려 15% 늘었어요. 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2분기 시설 투자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향후 20년간 총 300조 원을 들여서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할 계획이고요. 네.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졌는데도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인력 개발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인재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제 학사와 석사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반도체 계약 확과를 기존에 4곳이었는데 7곳까지 늘렸습니다. 예. 아울러 중국과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중국의 경우에 이제 반도체 관련 대학 및 학과를 신설했고요. 대만에서는 산학 협력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최근에는 텍사스 대 등에 투자를 해서 현지 인재 육성에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이재용 회장이 적지 않은 일들을 해왔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제 오늘이 1주년입니다. 그런데도 행사장이 아니라 법정으로 향했다고요? 이게 1주년이면 보통 별도의 행사를 할 법하잖아요, 사실. 근데 삼성은 입장문을 따로 내지도 않고 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용 회장은 법정으로 직행했죠. 네. 이 회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1심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1주년임에도 아직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도 않은 채 재판정으로 바로 향했고요. 네. 이재용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같이 기소가 됐어요. 네. 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하느라 해외 출장 등에도 제약이 있는데 이 다음 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만약 유죄 판결이 또 나오면 네. 경영 활동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사실. 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합병 문제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삼성이 선임 사회이사 제도 도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이제 1주년에 표명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선임 사회이사라는 게 이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보통 의장을 맡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그런 경우 사회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회이사를 따로 뽑아서 이사회를 견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 SDI와 삼성 SDS가 먼저 선임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삼성생명 등은 이미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요. 네.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사실 선임 사회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이래서 아니고요. 이들 기업은 사회이사 자체가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네. 이 외부와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지배구조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연예계 마약 파동에 넷마블 긴장. 네, 최근에 연예계 마약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게임 회사인 넷마블이 영향을 받고 있나 봅니다. 네,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마약 파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넷마블에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와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작곡가나 가수 지망생 등의 마약 사용 혐의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엔터 기업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의 마약 이용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SM엔터나 JYP엔터, YG엔터, 하이브 등 종목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뭐 일제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이 하이브 주가 같은 경우는 넷마블의 재무 의사 결정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6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넷마블이. 네. 사실 막대한 규모의 차입금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 지분 매각 시점을 이제 저울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하이브 주식 지분의 18.1%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네. 이 지금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 가치가 올해 상반기 약 2조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최근 상반기 기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4개월 동안 하이브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넷마블 하이브 지분 가치도 5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차입금을 넷마블이 이제 지분을 팔아서 갚는다고 치면 그럼 차입을 갚을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그러면 넷마블이 갚아야 하는 그 차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 넷마블은 2021년에 스피넥스를 인수할 때 빌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외화 인수 금융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올해 6월에 원화 대출로 이게 돌려막기 차환을 했습니다. 네. 당시 넷마블은 이를 위해서 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코웨이 지분 담보로 1조 1천억 원을 빌렸는데요. 네. 이게 이자율이 3개월 시리금리에 연 2.1%의 가상 금리가 적용이 됐는데 대략적인 이자 비용을 추산을 해보면 연간 이자 비용만 600억 원 안팎이 돼요. 네. 지금 올해 상반기 넷마블 영업 적자가 654억 원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자 비용과 맞먹는 수준인데 네. 이자 비용이 상당히 뼈아픈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넷마블도 차입금을 유지할 계획은 아니라면서 네네. 이제 차환 만기일인 내년 6월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면 돈이 사실 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럼 네. 돈이 어딨냐?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럼 가지고 있는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 지분을 팔아서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브 주가가 떨어진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이브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것이냐? 네. 이런 타이밍까지 제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기재위, 정무위 등 올해 마지막 국감 오늘 마무리입니다. 이번 달에 계속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린다고요? 맞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27일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네네.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기재부 국감 때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과 네. 세수 결선 문제 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채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런 묻는 질문에 네네. 국채 이자가 2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답을 했고요. 네. 이 국채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국내 투자 심리가 위축은 되고 있지만 네. 설비 투자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기재부는 이제 그렇고 한국은행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감에서 한국의 금리 동결에도 시장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돼가지고 이게 통화 정책을 펴도 이 독립성과 유효성에 제약이 온다는 취지의 지적에 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를 계속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 총재는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했고요. 네. 이게 자꾸만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공매도 문제 등이 이슈가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얘기부터 들어보면요. 네,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자본시장 내 시세 조정 관련 부당 이득의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거든요. 네. 필요한 경우에 제도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낮은 양형이 선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면밀히 검찰 금융위와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금감원장은 미래에셋의 PB 횡령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미래에셋이 이를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바로 검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검사가 엄정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당연히 문제지만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면서 어려운 분들의 자금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